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뜨개로운 한 주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패키지 오픈을 한다고 조금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아쉽게도 출시가 조금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셨던 분들,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홍보에 쓸 사진을 촬영하고자 촬영을 이번 주에 갔다 왔는데요. 혹시 몰라가지고 집에 좀 빈 공간을 스튜디오처럼 꾸밀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꾸미고 사진 촬영도 이제 벗어놓은 상태에서도 디테일샷이랑 이런 걸 촬영을 했고요. 입고 있는 것도 촬영을 했는데 그래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뜨치님 중에 쭈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가장 오래된 실제로 만난 뜨친 분인데 그분한테 매번 이제 옷을 다 만들고 나면은 촬영을 부탁드려요. 이제 만난 김에 같이 카페 뜨개도 하고 사진도 찍고 서로 이제 F5한 것 자랑을 뭐 인스타로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직접 보여주면 또 그 기분이 남다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주 만나고 있는데 또 쭈님께 부탁을 드려서 사진 촬영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띄우겠지만 어디에 띄울지 모르겠지만 식물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촬영을 한다는 빌미로 식물원에 놀러 가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 즉흥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렇게 만났을 때 다니는 코스 같은 거를 짜지를 않는데 이번에는 제 옷 촬영해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헛걸음이나 수고를 덜고자 제가 나름대로 데이트 짜는 것처럼 계획을 짜봤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게도 엉망진창 피해 하루가 되어버린 게 제가 식물원을 두 군데를 알아봤어요. 두 군데가 다 이제 쭈님 집이랑 좀 가까운 데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한 군데가 더 사진으로는 제가 원하는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자고 그랬는데 거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식물원도 지은 지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정말 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입장료까지 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카페에 가서 만회를 해야겠다 하고 카페로 가서 이제 커피를 시켰죠. 커피를 먹으면서 이제 막 밀려왔던 얘기도 나누고 하다가 저는 이제 사진을 거의 제가 모델로 쓰기는 하지만 진짜 뚝딱이에요.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굳어가지고 쭈님이 맨날 언니 왜 이렇게 고장났어? 좀 자연스럽게 해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한탄을 하다가 그 근처에 호수공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진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러면 호수공원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를 갔는데 그 호수공원 안에 제가 알아본 두 번째 식물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때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볼까 하고 매표소에서 표를 사려고 하는데 입장이 5시 30분 마감인데 그때 5시 28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이러고 1분 동안 쭈님이랑 어쩌지 하다가 몰라 그냥 들어가 이러고 표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식물원은
그 쭈님이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근황을 좀 알고 계셨는데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 리뉴얼을 좀 하고 이제 막 개관한 세핑 식물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입장 마감 때부터 30분 동안밖에 관람을 못 했는데 정말 그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관람객들이 다 나가고 나서 마지막까지 이것도 저것도 이러면서 막 놀러 다니고 그랬었답니다. 그 식물원에 가서 정말 재밌었던 게 바나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바나나 송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아시죠? 그 바나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바나나 송이가 맺히는 게 꽃에서 맺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식물원에 나 있는 작은 길,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꽃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정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조명같이 생겼다. 조명 디자인 같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쭈님이 그 꽃을 보면서 진짜 막 조명으로 디자인해도 되겠어 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위로 쓱 보시더니 언니 이거 바나나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바나나더라고요. 근데 바나나가 나무가 정말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이파리도 엄청 커다랗거든요. 정말 과장을 조금 보태서 이파리가 옆으로는 제 어깨만 하고요. 길이도 저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어깨까지, 가슴께까지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잎이 커다랗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물원에서 정말 너무 잘 즐기고 왔고요. 또 너무 재밌었던 식물이 여러분 그 파리지옥 같은 거 사진 많이 보잖아요. 뭐 이렇게 식물 도감에 있는 그림이라던가 사진이라던가 이런 거를 볼 일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런 식충 식물을 볼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식물원에는 그 파리지옥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파리지옥이 여러분 이 검지 손가락에 한 마디 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지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 하고 입을 벌리는 그 입을 다 벌린 크기가 이만합니다.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고 걔네가 바닥에 정말 착 붙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엄지만한 게 이렇게 다닥다닥 군집을 이뤄서 있거든요. 저는 식충식물을 아마 거기서 처음 눈여겨보게 된 것 같은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물원을 가기를 너무 잘한 게 재미도 훨씬 재밌었고요. 사진도 두 번째 식물원에서 훨씬 잘 나왔어요. 처음 간 식물원에서는 계속 뚝딱대고 약간 이렇게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랬는데요. 그 두 번째 식물원에 가서는 쭈님이 이제 제가 포징이 정말 안 되겠는지 이렇게 있어봐, 저렇게 있어봐 이렇게 코치를 좀 해주셔가지고 좀 쓸만한 사진이 그래도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를 그 식물원이랑 식물원 사이에 갔던 카페도 제가 알아본 데였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가지고 다른 카페 또 제가 찾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는 근데 쭈님이 방문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가 아마도 공방 사장님이 이제 옆인가? 거기 건물에 공방을 내시고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원래는 코바늘 소품이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막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줘서 좀 속상한 그런 뉘앙스로 쭈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산대 앞에 포스기 근처에 컵받침인 것 같아요. 코바늘로 뜬 스마일리가 그려진 동그란 컵받침을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장식이었던 걸까요? 아무튼 포장이 된 채로 이렇게 막 붙어 있었고, 그 포스기 근처에도 코바늘로 뜬 레이스 매트 이런 게 좀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또 와서 카페 뜨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날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화장도 이렇게 화장품을 거의 이렇게 얼굴에 끼얹다시피 급하게 허겁지겁하고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막 나가가지고 뜨개를 못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쭈님이 뜨개 하시는 거 구경하면서 앞에서 라디오가 되어서 같이 얘기를 나눴답니다. 그때 이제 쭈님이 뜨고 계셨던 게 이 글리터 가디건인데요. 요게 요즘에 찾으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좀 풀리고 봄이 되고 좀 화사한 옷을 이제 꺼낼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찾으시는 분이 좀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소개한 적이 유튜브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이 안 나지만 솜솜뜨개의 모헤어 블렌드의 블루 퍼플 색상 2합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 도안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채널에 유캔니트를 검색을 하면 제 카카오 채널이 뜨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고, 그 쭈님이 뜨시는 글리터 가디건을 그 색조합을 쭈님께서 작년에 미리 다 해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핑거링이 아니라 레이스로 독사과랑 모헤어랑 잡고 뜰 건데 모헤어를 뭘 할지 너무 고민이다 이래가지고 모헤어 고민만 1년 동안 하다가 이번에 그 두니트에 뭐였지? 두니트에 모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 글리터 가디건 표지 사진에 저랑 하뜨님이 테스터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옷도 너무 예쁘게 떠주셨는데 이제 러브모드 방의 인연으로 촬영도 도와주시게 됐어요. 그래서 표지 모델은 저랑 하뜨님이랑 이렇게 있는 사진인데 그 하뜨님의 글리터 가디건이 손염색 실이랑 두니트 모헤어를 잡고 뜨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촉감이 정말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제 그 표지 사진으로는 저희가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사실상 촬영 내내 저는 하트님의 여기 있죠, 팔 부분 너무 부드러워서 차마 다른 곳은 터치 못하고 계속 팔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촉감 대박이다 이러면서 계속 만졌던 기억이 나요. 그런 너무 부드러운 모헤어를 쭈님께서 후보 색상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이렇게 막 주시면서 뭐로 뜰지 너무 고민된다고 해가지고 연보라색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뜨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뜨고 계시다면 아마 더 뜨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지금은 몸통은 다 뜨시고 한쪽 소매까지 완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 그 쭈님께서 뜨시는 사진을 여기에 삽입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괜찮다고 하면은 옆에 잠깐 띄워드릴게요. 제 코코 블라우스 촬영한 날에 만난 날에 그 쭈님이 뜨는 글리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카페가 좀 안락한 분위기에 조명도 조금 이제 따뜻한 조명이고 그래서 색감이 너무 예쁜데
색감이 정말 하나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는데 쭈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쭈님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갑자기 글리터 가디건 얘기를 엄청 했고요. 요거 사실 저는 옷을 좀 무난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직접 뜨고 디자인하는 거는 이렇게 좀 유니크하다고 해야 될까? 좀 요란하다고 해야 될까? 이 정도면 안 요란한가요? 저한테는 조금 포인트가 많은 그런 옷인데 이런 걸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뜨고 사실 잘 안 입는데 입고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잘 안 입는데 오랜만에 입어보니까 정말 너무 예쁘네요. 제가 촬영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잠옷 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옷 대신에 외출복 바지를 입었어요. 잠옷 보이는 게 너무 흉하더라고요. 아무튼 글리터 가디건 얘기였고요. 여기서 이어가자면 쭈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양말 함뜨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F5를 내셔가지고 저희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 모임만을 남겨둔 상태인데 저는 그 방에서 양말을 뜨다가 갑자기 비닐을 뜨게 됐어요. 근데 그 비닐을 F5 했습니다. 저를 인스타에서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텐데 유튜브를 본다고 꼭 인스타를 팔로우하는 건 아니니까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을 옆에 띄워볼게요. 이 비니는 더블 니팅으로 되어 있어서 접어서 써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쓰려고 뜬 비니랍니다. 근데 이게 제가 도안 없이 그냥 손 가는 대로 한번 떠본 거거든요. 얘 이렇게 펼쳐서 세우면은 혼자서도 잘 서 있어요. 네, 생각보다 크죠? 요게 도안 없이 손 가는 대로 떴는데 생각보다 핏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요거 튜토리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튜토리얼을 올려볼까 싶어요. 요거 저 사실 그 뜨친 분 중에 인스타 뜨친 분 중에 세폼비앙이라는 분이 계세요. 발음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정말 멋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가끔씩 그 강아지 사진 올라오면은 DM 드리고 그러고 뭐 뜨고 싶다고 올라오면은 또 DM 보내고 그러고 저는 이제 색조합 같은 거 골라주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꼭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색 조합이 고민이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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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예쁠 것 같다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친분을 쌓은 뜨친 분인데 그분이 이제 호피 무늬인 더블 니팅 비니 도안을 발견을 했다면서 그게 너무 예뻐서 뜨고 싶다고 스토리를 올리신 거예요. 근데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이제 DM을 나누다가 거기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도 더블 니팅 비니를 떠봤는데 그 세폼비앙님께서 이게 더 핏이 예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거는 도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냥 뜰 때 계속 더블 니팅이어가지고 손이 되게 불편한 거 말고는 특별히 뭐 쉽거나 어렵거나 한 게 없는데 이것도 튜토리얼을 올려볼까 봐요. 누군가는 보고 뜨겠죠? 이게 엄청 평단이 길고 여기 가로라고 해야 되나? 이 머리 단면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뜨담 니팅이랑 미팅을 할 때 요거를 가져가서 떴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보시고는 너무 크지 않냐고 이거 클 텐데요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보다 이제 머리가 좀 크거든요. 제가 얼굴은 작다는 얘기를 조금 듣는데 얼굴이랑 머리 크기는 조금 별개더라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머리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면이 한 25cm? 이거 둘레가 아마 50c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비니 도안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도 둘레면은 라지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게 더블 니팅이라서 쫀쫀하고 톡톡해서 그런지 그래도 이렇게 쫙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튜토리얼로 올릴 때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더 코수를 늘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접지 않고 쓴 그 핏이 좀 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핏인데요. 막상 이거를 다 뜨고 착용샷을 찍어서 단톡방에 보냈더니 많은 분들이 접어서 쓴 게 더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접어서 쓰기에는 약간 짧거든요. 그래서 튜토리얼을 올리면은 그때는 기장을 조금 더 접어서 쓰실 분들이랑 그냥 쓰실 분들이랑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저희 양말 함뜨 오프라인 모임에서 각자 F5를 하나씩 장착하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때 저는 땀이 줄줄 흘러도 이 비닐을 쓰고 가기로 했답니다. 요거를 쓰고 가서 세상 힙걸인 척 뽐내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힙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F5였고요. 그리고 저의 윕을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지금 효도 함뜨를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엄마 가디건으로 레이커스 자켓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몸통을 다 뜨고 소매도 한쪽을 다 떴는데요. 이거를 입은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아직 세탁 전이라 이런 부분이 다 펴지지가 않아서 핏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행이 요만큼 됐다 보여드리고자 사진을 찍어는 보았고요. 제가 변형한 부분은 이게 원래 지퍼를 다는 도안인데 버튼밴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뜨면서는 여기를 지퍼로 하는 대신에 버튼밴드로 바꿔줬고요. 아무래도 지퍼는 달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엄마한테 드릴 건데 엄마는 지퍼보다는 단추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버튼밴드로 바꿔줬고요. 네크도 라운드로 바꿔줬는데 이게 제가 제도를 할 때 카라를 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네크라인 이 목파임을 되게 좁게 잡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카라가 뒤집어졌을 때 계속 이렇게 다시 까디집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깨 위에 안착을 하게 되는데 그 탓에서인지 이 목 부분이 되게 타이트해요. 막 잠궜을 때 목이 쫄리는 느낌의 타이트함은 아닌데 목 위로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풀고 다시 카라로 해줘야 될지 고민이 좀 돼요. 우선은 이쪽 소매까지 다 떠보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푸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레이커스 자켓이 뜨면서는 정말 편물이 미친 듯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정말 못생긴 오징어처럼 되거든요. 여기가 다 이제 오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뜨면서는 편물이 막 예쁘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 막상 뜨고 나서 입고 다닐 때는 요것만한 데일리템이 없어요. 제가 진짜로 너무 잘 입는 옷이고 요거는 엄마 거지만 제 것도 있거든요. 제 건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있고 요 도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제 도안인데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새로 떠보고 있어요. 저는 도안을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런 좀 뭐가 되게 많고 포인트가 되게 많은 그런 옷만 맨날 만드니까 뭔가 데일리한 것도 만들어봐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 이거 도안을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근데 제 도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데일리한 거를 별로 찾는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제가 계속 이제 짧고 붓고 막 그런 도안들 좀 과감한 도안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미 제 도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옷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대중성을 생각해서 데일리한 옷을 만들어 본 제가 약간 하던 거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코코 블라우스는 그래도 조금 출근하실 때도 입으실 수 있는 얌전한 옷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옷들은 좀 더 과감한 제 주 고객층 분들이 좋아하실 그런 옷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고 오늘 영상은 쭈님에게 헌정하는 그런 영상이 되는 것 같네요.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 쭈님이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김에 케이크도 사줘야지 하고 만나가지고 케이크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샌디 슬리브리스를 전에 떠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게 이제 제 가장 최근에 캐스트온한 윕인데 이거는 저의 6번째 샌디 슬리브리스고요. 정말 조그맣죠? 여기에 사람 몸이 신기하게도 들어갑니다. 유사 고무단 조직이어가지고 이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사람 몸이 들어가고 이거 여름에 입겠다고 뜨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여름실은 개인적으로 코가 예쁘게 안 나와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울실로 뜨는데 이게 고무단이라 여름실로 뜨면 더 못생기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 민소매이다 보니까 여름 도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저는 내복이나 안에 받쳐 입는 용도로 생각을 하고 만든 도안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비해 저는 단독으로 많이 입고 다녔네요. 그 보테가 베네타에서 2023년 SS 쇼를 이제 작년에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봤을 때 그냥 탱크탑 이런 게 쇼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탑이 올려나 싶어가지고 탱크탑 도안을 그때 이제 쇼가 한창 나왔을 때 냈던 거였고 탱크탑의 유행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거라고 믿으면서 벌써 6개째를 뜨고 있는데 이게 조그맣다 보니까 정말 금세 떠가지고 선물용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고무단 골지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성 신체의 곡선, 라인 이런 게 더 강조가 돼요. 그래서 볼륨이 좀 없으신 분들도 이게 라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라인이 있어 보이고 이제 있으신 분들은 더 되게 curvy하게 보이는 그런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입는 사람마다 핏이 굉장히 다른데 이거 사이즈 선택하실 때 웬만한
분들은 미디움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범한 체형, 보통 체격으로는 스몰이면은 거의 다 맞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는 이제 외국에도 낼 생각으로 사이즈를 3가지를 했는데 혹시나 좀 큰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지, 네거티브 이즈를 갖는 도안이라서 가슴 둘레보다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가슴 사이즈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딱 핏되는 느낌 없이 약간 어정쩡한 핏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선택하실 때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이거 제가 쭈님 떠드리는 건데, 저희 집에 와서 그 실을 와인딩 해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여줬던 실로 요거는 에어울 소라에다가 여기 보이는 은사를 합사해서 뜨고 있어요. 요 은사는 비바진에서 콘사를 많이 샀을 때 서비스로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쓸 일이 정말 없었거든요. 제가 웜톤 추정이다 보니까 요 은사는 좀 많이 차가워요. 그 은 중에도 좀 덜 차가운 은이 있고 좀 되게 차가운 은이 있는데, 요거는 되게 차가운 은색이어서 쓸 일이 없는데 받아버려서 난감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다른 분한테 떠드릴 때 이거를 같이 합사해서 떠드리면 되네요. 요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예전에 영희니트님이 이 펄사를 합사해가지고 러브모드를 떴었던 것 같아요. 러브모드가 아닌가? 아무튼 작업을 하나 하셨는데 그때 그 탓인지 신축성이 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 라쿤럭스 같은 경우에는 펄사가 같이 연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축성에도 영향이 별로 없고, 이렇게 세탁을 했을 때 펄사는 수축을 안 하지만 울사는 수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이 좀 튄다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우선 제가 먼저 이 펄사도 섞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고, 쭈님이 이 펄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펄을 섞은 버전으로 뜨고 있습니다. 아마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엄청 반짝거리거든요? 아, 보인다. 엄청 잘 보이네. 이거 무슨 진짜로 은을 갈아서 뿌려놓은 것처럼 엄청 반짝거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쁜데 뜨면서는 살짝 눈부십니다. 이게 라쿤 럭스보다 더 눈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합사실은 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같은 실을 여러 겹을 합사를 하면은 걔네들끼리의 신축성이나 뜨는 감이 똑같기 때문에 좀 덜 올이 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펄사가 정말 뜨는 감이 독보적으로 달라요. 뜨는 감이 독보적으로 달라서 그 뜰 때 되게 주의가 필요하더라고요. 요 지금 치아오고 반부로 뜨고 있는데 이 바늘이 저 정말 가느다란 펄사를 가운데를 자꾸 찌릅니다. 펄사가 이렇게 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편물이고요. 요거는 그래서 속도는 빨리 낼 수가 없어요. 되게 천천히 떠야 되는데 천천히 뜨니까 그 한 코 한 코에 집중해서 뜨는 충실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천천히 뜨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선물용으로 또 뜨는 6번째 뇌절 샌디 슬리브리스였고요. 지금 뜨면서 거치하는 용으로 쓰고 있는 요 얀 버틀러는 아미에 니트에서 구매한 얀 버틀러예요.
얘네는 이제 처음에 스토어를 오픈하실 때 얘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로스 제품 할인을 할 때 이거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가가 있잖아요. 그 정가에서 할인이 많이 됐을 때 산 거라서 얘랑 구매했을 때 가격을 합치면 아마 지금 판매하는 가격 정도가 될 거예요. 놀라운 할인율로 구매를 했었던 행운의 버틀러 2개고요. 제가 아크릴 지관에 요 레이커스 자켓을 뜨는 실을 감아가지고 2층으로 쌓아가지고 하나 얀 버틀러를 쓰고 있었는데 요거를 뜰려면은 이게 코는 2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개가 다 필요해가지고 얘를 서둘러서 소매를 마무리한 다음에 지금은 이거를 떠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양말 함뜨방 오프 전까지 얘를 떠서 선물로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막 이거 뜨면서 이제 너무 많이 뜨니까 여기에 질려가지고 점점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고 이거 하고 그래도 세탁은 하고 줘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탁은 자기가 해서 입을 테니까 그냥 떠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른 떠서 주인을 찾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동뜨개로 가져갈 수도 없고 얘도 이동뜨개로 가져갈 수도 없고 사실 저는 뜨개를 가지고 외출할 때 이 버틀러를 들고 나가긴 하거든요. 이거 들고 나가면은 이제 그때마다 만나는 뜻친분들이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막 되게 놀라신단 말이에요. 이거 가방에서 꺼낼 때 진짜 안 웃는 분이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들고 다닐만 해요. 근데 이제 2개를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양말 함뜨 오프 때 가져갈 이동뜨개를 하나 캐스톤을 해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아, 그러고 제가 요 얀 버틀러를 구매했던 아미의 니트가요. 원래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양이 자랑도 막 하시고 이제 제품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 계정을 잃어버리셨나 봐요. 얼마 전에 아미에니트에서 팔로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계정에 들어가 봤더니 계정을 잃어버려가지고 새로 계정을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 버틀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계정으로 이전이 됐으니까 거기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미에니트가 이전된 이야기, 계정이 이전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요. 제가 지금 이동뜨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쭈님이 요 글리터를 뜨는 동안에 저는 인스타 구경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스타에 뭐가 올라왔나 이렇게 봤는데 율리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트위드 느낌이 나는 가디건을 뜨신 거를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네 이러고 막 주접을 또 떨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메이크 나인인지 메이크 마인인지 하면서 막 국내 작가분들 도안 중에 뜨고 싶은 걸 몇 가지 소개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그 도안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트위드 스타일의 가디건을 너무 떠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사서 떠야 되는데 언제 나오냐 얘기를 하니까 율리님께서 유캔님이 만들면 되지, 만들어서 유캔님도 만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저는 그냥 사서 뜰래요 해가지고 율리님 거 너무 예쁜데 왜 제가 또 만들어야 되죠? 그냥 예쁜 거 사서 뜨면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율리님께서는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로 뜨셨지만 저는 요즘에
연두색에 되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메로나 느낌의 파스텔 그린 느낌으로 율리님의 그 트위드를 뜨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도 새로 사야 돼요. 그 외에 국내 콘사 중에는 메로나 색감이 나는 그런 연두색이 잘 없는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표고버섯 판매하는 트럭이 왔나 보네요. 볶아 먹어도 맛있고 몸에 좋고 뭐 좋은 저렴한 표고버섯 차가 방송이 끝날 생각을 안 하네요. 제가 그냥 무시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소리가 커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촬영을 강행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잠깐 끊었다 가야겠습니다. 야채 트럭 방송이 끝난 것 같아서 카메라를 다시 킨 김에 뜸원 컨텐츠 두 번째를 도전해 보려고 구도를 한번 바꿔봤어요. 혹시 제가 뜨는 게 잘 보일까요? 카메라를 보면서 떠볼까? 펄사가 찔리는데 그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율리님이 새로 도안을 내실 것 같은 도안을 작업하겠다고 써놓으셨으니까 도안으로 나오겠죠? 그거를 뜨고 싶은데 메로나 컬러로 국내 실을 사용해서 뜨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 해외 볼사는 잘 안 맞아가지고 콘사를 주로 쓰거든요. 이제 저는 연사가 강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실을 연결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니즈에 콘사가 딱 맞아가지고 지금 콘사만 거의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메로나 빛이 나는 예쁜 연두색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거 입고 메로나 트위드 입고 율리님 만나가지고 트윈 트위드 사진 찍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연두색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 연두색에 꽂히게 된 시초가 글로우 레이스의 모스 컬러거든요. 그거를 엄청 고민하다가 그 공구를 제가 3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 잘 참고 2번째도 참았는데 3번째에는 유혹이 이기지 못하고 모스 컬러를 샀거든요. 근데 아니다. 한 번은 친구가 그 때마침 제 생일쯤에 공구가 열렸었어가지고 그 실을 선물로 준다고 공구를 참여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살 때랑 친구가 사줄 때는 모스 컬러를 잘 참다가 2번째 공구를 할 때 참지 못하고 모스를 질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모스가 왔는데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 얼굴빛도 되게 잘 살려주는 거죠, 그 컬러가. 그래서 너무 예쁘다 싶어가지고 3번째 공구 참여할 때 한 콘을 더 질렀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너무 마음에 들고 예쁜 실이면은 아까워가지고 괜히 아무거나 뜨기 싫고 좀 아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 말고 또 새로운 연두색 실을 찾고 싶어요. 화이트가 연두색에 타진 메로나 컬러랑 봄에
이제 새싹이 돋을 때 그 생명력이 막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연두색 있잖아요. 그런 컬러에다가 화이트나 뭐 그런 실이랑 암튼 되게 얇은 실들을 여러 가닥 잡아서 보카시처럼 잡고서 뜨고 싶어요. 진한 초록색도 하나 이렇게 잡고 해가지고 보카시 느낌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애정하는 그린 컬러의 콘사가 있다면 저에게도 추천을 해주십시오. 시를 다양하게 써본 편은 아니라서 새로운 시를 또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집에 에어울이 한 10콘, 글로레이스 한 10콘, 블렌드 10콘 막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실은 되게 많은데 종류가 별로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니드니츠님의 라이브 랜선 수다방, 랜선 뜨개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라이브에 딱 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한창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벌 아저씨처럼 새글런 얘기만 하면 헐레벌떡 달려오는 유캔이라면서 다 이제 들어오자마자 채팅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원작이 푸빌을 2합으로 잡고 뜬 거래요. 근데 푸빌이 정말 명성이 자자하잖아요. 솜솜뜨개 푸빌이. 그래서 푸빌을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제가 되게 예전부터 푸빌 도브 색상을 눈독 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매장이 처음 열렸을 때 그때 방문을 했는데 그 샘플이 걸려있는 옷걸이가 있어요, 쇼룸에. 근데 거기에 푸빌 도브로 뜬 샘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물로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실이. 근데 딱 느낌이 왔어요. 아,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는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 슬펐는데 그래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예뻤냐면 저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상관이 없는 경지의 정말 예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미련 뚝뚝 흘리면서 너무 아른아른한데 니드니츠님의 옷을 원작실로 뜬다는 핑계를 삼아서 푸빌 도브를 드디어 구매를 할 때가 됐나 싶습니다. 푸빌 좋은 거는 알고 있는데 안 써봤지만 알거든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근데 좋으면 이제 그것도 한 10콘씩 이렇게 막 깔별로 쟁이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깔별로 쟁이는 거 진짜 그만해야 되는데 제가 색깔이 다양하면은 그리고 예쁜 색이 다양하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솜솜에서도 제가 많이 정신 못 차렸거든요. 쫀손, 헐렁손 얘기가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니트니츠님이 쫀손이신데 그 채팅방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쫀손이라고 자기도 쫀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방에 있었던 분들 중에. 여기서 또 뵙네요. 반가워요. 아무튼 저는 이제 보통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쫀손이란 얘기를 조금 듣기는 들어가지고 저는 컨티넨탈로 쫀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컨티넨탈로 쫀손이냐고 막 니드니츠님께서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가 쫀손인지 좀 보여드릴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는데 이게 요 구도로 보는 것보다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제가 손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때 이제 정말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 카페트게 할 때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언니는 뜨개를 할 때 손이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거리냐고 그 센가 치히로에 나오는 가오나 씨가 이제 유바바 집에 가가지고 뜨개질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손 같다면서
손이 정말 별로 안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손의 비결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가 이 코에 걸린 데부터 요 실까지의 거리가 되게 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장력이 조금 더 잘 걸리는 것 같고 헐렁손이신 분들 보면 거의 뜨개를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요 정도쯤부터 잘못 떠가지고 이렇게 한 대여섯 코 정도 풀렀을 때 그때 이제 요렇게 뜨개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짧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저의 컨티넨탈을 하면서 쫀손인 비결이고요. 저랑 카페 뜨개 하는 느낌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뜨개 하는 걸 찍어봤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조금 너무 헐렁손인 것 같아서 쫀손으로 맞추고 싶으실 때는 손에 힘을 주시는 것보다는 그러면 관절이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코에서부터 시작된 실이 검지에 걸린 그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뜨개수다 얘기의 전부이고요. 오늘도 즐거운 뜨개 시간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뜨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잠깐밖에 뜨개를 못 해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너무 뜨개가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도안을 만들 때에도 도안은 이렇게 뜨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결정적으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머릿속에 아이디어로만 있었던, 벼르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캐스트온을 하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되게 뜨개를 하고 싶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실컷 하고 싶으신 만큼 뜨개를 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